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종목 분석하거나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분석하는 것 자체는 좋아하는데 분석해서 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분석을 해서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야. 틀리면 틀렸으니까 틀린 대로 이제 욕을 먹고요. 뭐 그건 그렇다 쳐요. 맞고 나면 사람들이 그걸 맹신하기 시작해서 이제 계속 과도하게 매수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겠다 싶은 주제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짧게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 주말이 지나기 전에 상장이 됐고, 그러니까 금요일에 상장이 됐고, 공모가 대비 일단 2배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따상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6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시가총액도 2,200억 정도 나오면서 뭐 거래 대금도 충분히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또 월요일에 상장하는 주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상장하는 주식은 이제 오브젠이라는 종목으로 여기 이제 좀 약간 기업을 홍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기업이랑 저랑 전혀 관련도 없고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런 거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따상을 갈까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얘가 왜 관심이 가냐? 네이버 클라우드랑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지분 구조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SaaS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 이런 이슈로 만들어져 있는 회사고요. SaaS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슬프겠지만,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는 걸로 이제 소프트웨어 제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뭔지 자세히 좀 뜯어볼게요. 일단 이 회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된 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주고 그리고 그걸 빅데이터로 모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예요. 자, 너무 달콤한 애들이 다 적혀 있어요. 빅데이터, AI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고객사에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B2B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사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들을 보면요. 일단 주당 공모가액은 18,000원이었고요. 기관 투자자에게 65에서 70%, 그리고 우리사주 5%, 일반 투자자에게 25에서 30%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좀 바뀌는데 일단 일반 투자자 25%에서 30%는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사주 5%도 일반적이고 기관 투자자도 비율도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주당 공모가액이 18,000원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야 돼요. 18,000원으로 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제일 낮은 하단 밴드에 설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65%로 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면 일반 청약자가 30%를 가져갈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볼게요. 자, 일단 이거 공시 내용인데 희망 공모가액은 18,000원에서 24,000원까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청약을 통해서 확정된 공모가액은 18,000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상을 가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따상을 가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모가에서 무조건 상단을 칩니다. 최상단을 쳐요. 왜냐면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인기 있었던 애가 계속 인기 있죠. 학교에서도 인기 있던 남자애들이 계속 인기가 있고요. 인기 있던 여자애들이 계속 인기가 있고요. 저 같은 애들은 항상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공모가액이 하단을 쳤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친구에 대해서 따상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뜯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주당 평가액은 3만원, 그리고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41%에서 22%까지. 그리고 이건 그 최근 상장주들의 평균적인 할인율인데 40%에서 27%까지였어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넓게 잡아주긴 넓게 잡아줬다는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면 이건 대박이면 대박, 쪽박이면 쪽박, 이거를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돈을 받아서 이 돈이 이제 꽤 크잖아요.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130억 정도가 되는데 135억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운용이 될 거고, 운영자금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사먹고 이러는 일반 운영자금 외에도 R&D 개발자금이 있다. 그래서 이 R&D 개발자금은 세부적으로 뜯어보자 라는 거고요. 그 R&D 개발 자금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요. 솔루션 개발 운영 장비, 그리고 연구 개발, 데이터 구매, 사스 운영,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있는데 마케팅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굿. 그리고 이걸 전체를 합쳤을 때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구 개발 관련 비용이에요. 그러면 일반 운영비는 제로란 뜻입니다. 일반 운영비, 마케팅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하구나. 이 회사는 앞으로도 먹고 살만 하겠구나. 그래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재무나 이런 걸 뜯어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 솔루션 개발 운영 장비, 요거 장비 비용,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봤는데, 자,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계속 말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AI는 결국에는 수직적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평렬적으로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CPU와 GPU가 둘 다 강한 서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양쪽 서버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냐? 사실 이 CPU랑 GPU는 결과적으로 애초에 얘네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적 차이가 있거든요.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인다는 기준 하에서 GPU가 CPU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계속 맞춰가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AI로 이미 괜찮은 회사고 앞으로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월요일날 따상을 할지 말지 요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회사의 세부적인 실적을 조금 더 뜯어보니까 올해 몰빵을 해서 올해 좀 끌어올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지금 뭐 KT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믿음이나 SKT 에이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네이버 쪽은 뭐 움직임이 없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쪽 관련주가 상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네이버 쪽 하면 떠오르는 게,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AI 뭐예요? 알체라, 그리고 스노우 이런 애들이거든요. 스노우가 지금 실적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있다. 즉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스노우 관련돼서 뜰 때, 알체라가 뜰 때 이 친구도 따라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어쨌든 SaaS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공모가가 700억,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0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밸류가 얼마냐를 뜯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1200억 정도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고 거기에 40% 후려쳐서 그러면 60%니까 한 720억 정도 하니까 요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피어가 올랐어 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모할 때 기준으로는 여기 어디거든요. 근데 공모할 때 기준으로 AI 기업들이 이제 뜨거워지고 AI 관련된, 그러니까 사스 기업들이 이제 확 올라오니까 피어가 올랐어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어 밸류대로 적용을 했을 때 예상 가치가 일단 1400억이에요. 자, 그럼 일단 700억이죠. 일단 따상에 따를 가려면 1400억입니다. 여기에 광기가 엮이면 충분하게도 얘가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840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얘는 과대평가 이슈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얘의 적정 가치, 그러니까 피어 밸류를 적용한 적정 가치는 현재 1400억, 1500억 수준이니까 1800억 수준으로 가면 현재 기준으로 20% 이상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가 부담을 갖겠지만 사실 지금 AI가 어느 정도 광기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월요일 따상을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려고 아둥바둥 해도 안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애초에 공모가가 너무 낮았다라는 거. 공모가가 700억밖에 안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인기가 없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애가 인기가 계속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따상을 가고 나서도 이걸 던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리스크가 있는 따상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거를 따상을 갈 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따상을 갔다가 2일,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눌림 때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 종목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피어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피어가 갑자기 올랐어요. 뭐 웹캐시나 이런 거를 지금 피어로 잡아서 그런데 사실 피어를 웹캐시나 앱로로 안 잡고요.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들, 셀바스 AI 뭐 이런 친구들, AI 기업, 완전 AI 기업, 걔네들을 이제 피어로 잡는 순간 이거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